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좋은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돈을 막 모아주잖아요. 특히 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양육수당 관련 적금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또 태어나면은 무조건 청약 같은 거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좀 투자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애들 돈 관리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계좌 부모 명의가 좋을지 아니면은 아이 명의가 좋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성년자 돈 관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그냥 투자가 대세입니다. 청약 요즘에 그냥 이야기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한테 청약 저축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청약으로 1순위 된들 부동산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실효성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ETF와 주식으로 아이의 돈을 불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ETF로는 워낙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그냥 예를 들면 국내에는 이런 종목들 유명합니다. 타이거의 배당 성장, 그리고 타이거의 반도체 탑10 이런 것들, 삼성과 하이닉스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수익률도 워낙 높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요즘에 살짝 관심 좀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관련, 그리고 대표 지수 중에 하나인 나스닥,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집중하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과 같은 이런 ETF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죠. 주식으로는 삼전닉스는 사실 좀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 6만 원대가 있었으니까 이때는 아이들 용돈으로 부담 없이 샀어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만 원까지도 아니고 이제 한 20만 원 넘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자주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됐고, 하이닉스는 200만 원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용돈으로 사주기에는 요거 쉽지 않아졌죠. 그래서 국내 주식은 사실 좀 뭔가 꾸준히 모아주는 게 아이들 계좌에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이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0원어치씩 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불려줄 때에는 직접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는 요 해외 주식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주식 계좌 자녀 명의가 좋을까요? 부모 명의가 좋을까요? 사실 이거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냥 부모 명의로 아이들의 돈을 관리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자녀 계좌로 만들면 거래가 너무 불편해요. 물론 요즘은 시스템이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친권자 등록하고 하면은 이제 부모가 대신 거래를 해줄 수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주식에 한해서 그렇고, 다른 금융 상품들, 펀드 가입하고 예적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 거래 한번 해주려면 그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게 큰가? 제가 봤을 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금을 걱정할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세금 걱정 거의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아이들 돈으로 5억, 10억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돈도 5억, 10억이 없는데 아이들 돈을 5억, 10억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집 사고 이렇게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차피 아이들이 이렇게 용돈 받아서 모은 돈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쓸 거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돈을 이렇게 굴리면서 월배당 수입 받고 연금 받으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느냐, 아이들한테만 쓰여져도 저는 아주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자금으로 가고, 그리고 중간에 아이가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창업에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럼 그런 돈으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독립을 할 시기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보태준다든지 결혼자금을 보태준다든지, 결국에는 그런 돈으로 쓰이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내 명의로 열심히 굴려서 그렇게 써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이 키워서 학자금 대주고 유학자금 대주고 집 사는데 한 1억 보태주고, 이거는 세금과는 별개의 일이거든요. 세금을 대비할 이슈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한테 가도 참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의 돈인데 열심히 불려서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많이 가느냐? 집으로 많이 갑니다. 누구 집? 우리 가족의 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 8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이 한 2, 3억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은 한 달에 상환 금액이 150만 원 내외 될 거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은 돈이 한 1억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돈이 과연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약간 좀 이기적인 부모거든요.
그래서 나 우선, 내 노후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노후도 충분하지 않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산 이 집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가 어려운데 아이들 돈을 따로 굴리면서 이게 몇 억이 될 때까지 계속 굴려준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세금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그 돈 온전히 불려가지고 세금 걱정을 할 정도로 아이들한테 몇 억을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한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내 명의로 만들어서 그냥 마음 편히 굴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저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장기 투자의 위대함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배운다라는 게 결국에는 경험하지 못하면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나 우량주 사고 대표지수 사서 장기 투자하면 좋아질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모 계좌가 아니고 자녀 계좌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최근에 제가 의뢰인들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굴리게 해줬더니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그 시점쯤 되면은 아이들이 주식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 오늘 얼마 땄어, 이거를 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을 좀 도박처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배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판치기 정도 했거든요. 100원짜리 맞다. 근데 주식계좌에 부모님들이 모아준 돈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 천 단위까지도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투자의 좋은 습관을 배워야 되는데 사팔사팔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 이게 저는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이 계좌잖아요. 아이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이렇게 아이 명의로 돈을 해줬더니 돈을 몰래 인출해가지고 이거를 더 공격적인 어떤 무언가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냥 사기였던 거죠. 물론 어렸을 때 이런 사기도 좀 당해보고 주식도 한번 말아먹어보고 좋은 경험이기는 한데, 저는 주식 투자를 어렸을 때 이렇게 도박처럼 단기 매매에 익숙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아이들 명의 계좌로 할까 내 명의 계좌로 할까 고민이 되시면 그냥 부모 명의의 계좌로 하셔라. 그리고 그 돈이 불어나는 속도를 보고 어느 정도 커졌을 때 그때 아이의 계좌를 만들어서 증여세 등을 대비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고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였던 자녀의 돈을 어떤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